시장이 이제 금리에 대해서 일단 한 가지 얘기 드릴게요. 금리는 어떤 상황에서 올라가냐, 시장이 좋을 때 올리고요, 나쁠 때도 올려요. 금리라는 자체는 옛날에는 시장이 나쁠 때 올렸어요. 과거에는 여러분들 돈이 안 돌면은 금리부터 올렸잖아요. 그죠? 시장이 나쁠 때, 예를 들어서 IMF 때 금리 무지하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시장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해서 올리는 거예요. 나빠서 올리는 게 아니에요. 시장을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2007년도에 금리 인상을 했어요. 2006년, 2007년도에 금리 인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경기가 호황이라고 생각해서 금리가 떨어졌다가 IMF 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렸단 말이에요. 그 식으로 워낙 나쁘면 금리가 올라가는 거고, 또 경제 지표가 좋으면 올라가는데, 경제 지표가 좋으면 금리가 뭐 이렇게 올라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약하게 올라가요. 약하게, 시장에서 약하게 0점대 뭐 1%, 2% 고선에서 이제 올리는데, 지금 올리는 이유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전 세계가 경기가 좋든 나쁘든 금리를 올린 적이 없어요. 그죠? 계속 하락만 시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이제 걷어들이는 입장인 이유는, 시장이 이제 경기가 다시 코로나가 물러나니, 그 위드 코리아 코로나가 이제 되는 상황이니 이제 금리 인상을 해도 되겠다는 이유로 올리는 거거든요. 일단은 코로나가 물러나는 이유가 첫 번째예요. 이제 우리 몸속에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이제 코로나 감기의 하나의 일종이다, 인식이 이렇게 자리가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자리가 잡힌 기준도 있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을 경기 회복 기준에서 인상을 하는 거고, 근데 단기적으로는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하면 어떤 악재가 있냐, 기업들이 정말 거저 싼 돈을 갖다가 이용해서 돈을 벌다가 지금은 이제 거기에 대한 충격이 조금 있겠죠. 단기적으로. 그 단기적으로 충격을 뭘로 얘네들이 이제 극복을 할 거냐면은 이제 물가 상승이겠죠. 인플레이션이 있겠죠. 자,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적정한 선으로 올리지, 뭐 폭등하는 인플레이션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적정한 선으로 물가 상승을 올리면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거는 커버가 됩니다. 기업이라는 거는. 근데 단기적으로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지수, 금리 인상은 악재가 되겠죠. 그래서 지수는 단기적으로 조정을 보여야 돼요. 눌림목을 좀 가져야 돼요. 갖고 나서 그 금리 인상이란 시장에서 공포가 충격이 별로 없구나 라는 인식이 깔렸을 때 다시 지수는 반등이 가요. 그러면서 금리 인상하는 효과로 인해서 다시 이 단기적으로 뭐가 올라갈까요? 환율이 올라가겠죠. 환율이 금리가 인상되면서 환율도 같이 뜁니다. 환율은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환율이 오를수록 우리나라 지수하고 반대로 움직이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수출하는,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이 우리나라 GNP의 한 60%를 차지하잖아요. 그죠? 수출 경제다 보니까 환율이 오르게 되면 수출 경제가 굉장히 호황을 이루게 돼요. 뭐 특히 반도체, 자동차 등등등등 호황을 이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이 이 금리로 인해서 충격을 받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환율 효과를 또 반대로 또 받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 지수 영향은 환율, 금리로 지수는 떨어지는 일부적인 이유는 있지만, 이 들어 올릴 때는 환율에 대한 이득을 본다. 수출기업들이 호재를 하면서 매출 실적이 잘 나올 거예요. 자, 환율이 높으면 뭐야? 단기 순이익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높아지면서 그 호재로 인해서 조정을 마무리를 줄 거예요. 그러면서 환율은 어떻게 해요? 떨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환율이 뭐 1,300원, 1,400원 절대 못 갑니다. 그러니까 1,200원대에서 어느 정도 내 생각에는 한 1,250원, 정말 많이 가면 1,290원, 그 정도까지 갔다가 정말 환율이 약하다 그러면 1,300원대까지 초반까지 한번 갔다가 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의 수출하는 데는 대래 이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은 어떻게 보면 환율에서도 대략 올라가는 게 기업인으로서는 그 금리 인상하는 걸 커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멘텀이 또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율은 그 정도 선에서 어차피 환율이라는 건 정부에서 움직이는 거지 여러분들 개인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 지수 있잖아요. G20개국 지수는 여러분들 기업이 올린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거는 소프트웨어적인 거예요. 이 지수 끌어올리고 내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움직이냐? 정부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지수 하나하나 캔들이 움직일 때마다 삼성전자, 반도체, 예를 들어서 제약바이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기업들을 핸들링하는 게 뒤에서 누구냐? 정부라는 거예요. 각 나라의 정부들이 G20개국들이 야 올리자. 야 이 정도 되면은 경기가 살아났으니까 어느 정도 또 한번 눌렀다 가자. 왜냐 급속도로 너무 올라가면은 거품이라는 게 생기고 호황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또 일을 안 하는 분위기도 나올 수 있는 분위기고 이런 분위기가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라는 거는 조정을 보이면서 들어올리는 거지 무대뽀로 계속 고속 진행으로 갈 수는 없어요. 전체적으로 가야지 너무 급속도로 가면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한다 안 한다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왜 올렸냐 여러분들 정치적인 이유로 올린 거예요. 자 여기 이 지수 올리는 게 여러분들 우리나라 GNP나 뭐든지 상황을 봐도 삼성전자를 보시면은 실적이 따라왔어요. 삼성전자가 2018년도 실적 아직도 못 왔어요. 근데 지수는 어떻게 해요? 2018년도 지수를 다 뚫어버리고 2600포인트를 다 뚫어버렸잖아요. 그죠? 2008년도에 지수를 어떻게 실적이 안 따라오는데 이걸 다 뚫어요. 뭐 삼성전자나 모든 기업들이 보면은 그렇죠? 뚫은 이유는 뭐냐? 유보율도 첫 번째 우리나라가 이제 IMF를 겪으면서 회사 재무구조 개선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두 번이나 시장을 겪으면서 이제는 안에 내재 가치를 튼튼하게 하는 게 재무를 튼튼하게 하는 게 우선순위로 기업인들이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금력을 뒷받침으로 이제 우리 한번 끌어올리자 하는 이유로 G20개국들이 같이 동조를 해서 이게 여러분들의 코로나의 부분에서 희망을 중에서 이게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희망을 해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 효과를 한쪽에서는 이제 장사나 예를 들어서 서민들은 힘들었지만 한쪽에서 이걸 인해서 여러분들이 희망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희망이 이제 어느 정도 거품이 끼고 이제 위드 코로나가 이제 되면은 이제 장사하는이나 중소상인들이 다시 이제 조금씩 나아지는 효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효과가 이제 조만간에 나올 걸 대비해서 미리 주가는 내려오는 거고 내려왔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들어 올리는 이유는 또 뭐가 있냐? 선거가 있잖아요. 대선 이슈가 있으니까 정치적인 효과로 다시 한번 끌어당기고 그 위에서는 또 어떻게 움직일 거냐. 위드 코리아노로 인해서 위에서 횡보를 할 수도 있고 위에서 약 올라갔다가 다시 조정을 조금 보이고 여하튼 간에 이 차기 대통령이 되면은 이 3316을 뚫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왜? 실적도 회사들이 따라올 것이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효과도 대통령이 바뀌면 임기 안에 어느 나라 대통령이든 지수는 끌어당기게 돼 있어요. 그 효과를 우리가 한 번 더 만날 수 있다 없다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 채권 금리는 지금 상황에서는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수 있는 효과를 올리는 거지 나빠질 수 있다는 걸 올리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 그리고 채권금리가 무식하게 올라간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오르대도 약하게 올라가고 조정을 다시 보이고 또 다 약하게 올라가고 이런 분위기가 나올 거다. 환율은 천천히 약 1250원에서 1300원 사이에는 갔다가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갔다 온 이후에는 파워력이 시장이 여러분을 클 거라는 거 머리에다 두고 그 시기가 어느 때냐? 빠르면 11월, 늦으면 12월 달에 마무리 바닥을 우리나라가 지수를 바닥을 찍으면은 환율은 당연하게
떨어질 것이고 금리도 같이 약간 떨어지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리나 그 부분은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되겠지만 금리는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내가 금리 얘기하는 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얘기 드리는 거고 우리나라 금리는 지금 미국에 비해서 지금 이제 올리는 속도가 좀 낮잖아요. 그 부분을 거기 손발을 좀 맞출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는 우리나라 국내 금리는 크게 상승을 안 해도 조금은 상승할 거라는 건 머리에다 염두해 두시고 시장은 여러분들 위드 코리아를 통해서 한번 대반등을 할 수 있다 없다 한다는 거예요. 채권금리 기업들이 좋아지면 어느 적정선 이제 오르는 게 무대뽀로 계속 오르는 게 아니고 시장이 좋아져도 이제 올리긴 이제 올리는데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금리 채권금리는 한 2% 선까지 앞으로 이제 시장이 항상 이 바닥을 하면 2020년 3월 찍었잖아요. 그러면 이 10년 호황이 와요. 10년 동안 2020년 기준점부터 2030년까지는 채권금리는 한 2% 정도 우리나라 지금 현재 금리에서 한 2% 오르면 많이 오르지 않을까. 앞으로 2021년에 9년 안에 9년 안에 미국 시장 금리 말고 우리나라 금리 시장 금리를 봤을 때 우리나라 금리는 한 2% 1%에서 2% 사이 정도만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요. 그래도 시장이 성장하는 걸 보고 금리를 올리지 무턱대고 올리지는 않아요. 템포를 맞춰서 올리지 시장에서 경기가 호황이니까 더 올려야 된다 이렇게는 안 나올 거예요. 왜냐 금리를 너무 또 확 올리게 되면 기업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환율이 떨어졌는데 금리만 나올러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적정한 수준으로 10년 동안에 많이 올려야 2% 내에서 금리가 맞춰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호황은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호황을 한번 또 여러분들 시장에서 만나니까 두 가지가 효과가 있어요. 대통령이 되면은 어떤 대통령이 되던 우리나라 역사상 미국도 마찬가지고 단 한 번도 지수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년 역사를 봤을 때는 안 그런 부분도 있지만 10명에 9명은 대통령에 대해서 지수를 끌어당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90년대 이후로 지금 30년 역사를 시장을 봤을 때 이 김영삼 대통령 때 보시면은 알다시피 대통령이 된 이후로 지수는 끌어당겼다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도별로 보시면요. 그래서 요번에는 이슈거리가 위드 코리아나가 있고 대선이 있으면서 대통령이 바뀌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요번에는 잘하면은 3,300을 저항을 뚫을 수도 있지만 조정을 보이더라도 약한 조정을 보이면서 다시 3,316을 저걸 뚫고 갈 거라는 거 머리다 두시고요. 앞으로 이제 9년 동안 시장이 좋은데 이제 8, 9년 동안 시장이 좋은데 그 안에 두 번을 상승을 할지 이런 게 한 번은 더 나와요. 이런 게 한 번은 더 나오는데 한 번 정도는 더 나오는데 만약에 두 번이 나온다 그러면은 요거 한 절반 되는 게 이 중간에서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지수 상승은 두 번에서 세 번 나오는데 두 번에서 세 번이 예를 들어서 나온다면 약한 지수 상승이 한 번 보일 것이고요. 이거를 뚫어줘도 약한 게 한 번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조정을 보이고 이런 부분이 한 번 더 나온다. 그럴 가능성이 2030년도 안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는 새 대통령이 돼서 최소한 3,500에서 600까지는 한 번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대통령이 한 번 더 4,000포인트를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는 두 대통령이 1,000포인트 정도 700에서 1,000포인트는 한 번 더 땡겨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여러분들 시장을 보고 싸우시면은 앞으로는 여러분 내가 얘기하는 대로 안 된다 그러면 욕을 해. 저 뻥쟁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 명의 앞으로 또 5년, 10년 동안 남았잖아요. 11년 남았잖아요. 횟수로 따지면 그죠. 그 안에 두 번의 지수 상승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래서 한 번은 약한 상승이고 한 번은 센 상승이 나올 거다. 라는 걸 머리에 두시고요. 앞으로 시장은 진짜 재밌는 시장. 여러분들 재밌는 시장은 뭐야? 이익이 극대화할 수 있는 시장이 두 번 열린다는 걸 머리에다 두시고요. 금리
환율, IMF 때처럼 그럼 두려운 환율은 절대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러는 환율에 대한 걱정, 금리에 대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단기적인 조정으로 인한 환율이나 금리 인상은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 큰 충격을 주는 어마어마한 공포를 주는 이런 공포를 주는 시장은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오니까 여러분 큰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여러분들 시장 대응을 그렇게 하시면은 된다는 거 알고 계세요. 환율은 환율이 떨어지더라도 금리는 조금 인상을 될 거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똑같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환율하고 금리는요. 절대요. Samurai sword.